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람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네. 오늘 람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고모님께서 겪으셨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아마 고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으셨길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람진님께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하실 이야기가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하시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네. 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조현병이 계신 이제 저희 작은 고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함께 10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 조현병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도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조현병일지 아니면 빙의 현상이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조현병 환자가 다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현병 환자들을 비하할 목적이 없다는 점 이제 귀족님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 또 어떤 댓글이 달릴지 모르는 거고, 이런 상황들은요, 여러분들 일반화시킬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집안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네. 저희 할머니가 원래 이제 무당이 되실 팔자였었는데 당시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셔서 무당을 너무 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좀 유능하신 무당분이 이제 높은 산 쪽에서 당을 차리고 이게 하시는데 이제 그분한테 가셔서 신을 맞고 이제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할머니의 자녀들, 저희 아빠, 큰아빠, 고모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으세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집안에 그런 걸 알아야지 이야기가 좀 잘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찝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큰 고모 같은 경우는 몽유병도 되게 심하시고요. 자다가도 막 갑자기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르신다던가 막 가위에 엄청 자주 눌리세요. 그리고 막 눈에도 자꾸 뭐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일단 큰아빠 같은 경우는 신병이 나셔서 이제 할아버지가 트럭에 태우고 무당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시다가 이제 트럭에 떨어져서 좀 안 좋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꿈이 되게 예민한 편이고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막 귀신이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좀 특이하게 턱기운을 좀 잘 읽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몸이 반응하는 타입입니다.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릴 고모는 일단 조현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조현병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도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증세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세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을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저희 고모가 저희 친할머니처럼 귀신도 보시고 이제 가족 중에서 제일 빙의 같은 그런 증세를 정말 많이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고모의 그런 증세를 이제 발견을 했던 사건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늦가을쯤에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이제 집에 와서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고모한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받았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받았는데 갑자기 되게 낮은 목소리로 저한테 막
산수를 막 저한테 엄청 빠른 속도로 말하시는 거예요. 막 1 더하기 2 더하기 3 4 더하기 5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빨리 말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고모가 갑자기 나한테 왜 산수를 물어보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는 2요? 이러고 답을 말씀해드렸거든요. 네. 1 더하기 2 더하기 4 9 더하기 4 막 이러면서 말하다가 갑자기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걸 뚝 멈추시더니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이제 할머니랑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오고 1시간 뒤인가 2시간 뒤에 할머니한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전화를 이제 받으시러 갔다가 오시면서 진짜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시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돈을 쥐어주시면서 이제 작은 고모의 아들, 사촌 동생을 저희 집까지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동생을 왜 갑자기 데려라 하지? 그때 당시 동생은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뭐 다짜고짜 무슨 상황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무슨 일인데 왜 데려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작은 고모가 정신이 나가서 도로에서 옷을 벗고 양손에 신발을 쥔 상태로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또 갑자기 우뚝 서가고 미친 듯이 머리를 박고 절을 하고 있더래요. 그거를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미쳤나 보다 이러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잡아가고 이제 저희 집으로 끌고 오고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유치원생이니까 애를 방치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할머니가 집을 비우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군말 없이 동생 데리러 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나가려는데 마침 작은 고모가 저희 집에 딱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1층에 고모를 보러 내려갔는데 경찰차에서 이제 경찰분들 내려가고 할머니랑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경찰차 안에서 고모가 몸을 막 앞뒤로 흔들시면서 몸을 뒤지고 막 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내리셔서 얘기하고 계시다가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차에 가서 고모를 끌고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빌라 4층에 살고 있었는데 고모가 안 올라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 놔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질질 끌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소파에 앉으니까 갑자기 뭐 조항도 없이 그냥 애기들 앉아서 올 때 이렇게 양팔 무릎 감싸서 얼굴 파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자세로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진정이 되셨나 보구나. 이제 나 없이도 괜찮겠다. 이러고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동생을 데리러 가려고 현관을 갔는데 현관에서 고모가 앉아 계시고 신발을 신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고모가 왜 여기 있지? 아까 소파에 계셨는데? 할머니는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계셔서 고모가 움직이는 걸 바로바로 확인을 못하는 위치에 계셨었고 처음에는 뭐지? 이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맞다, 고모 나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고모를 불렀어요. 고모! 이러고 불렀는데 이제 고모가 천천히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근데 사람 눈이 풀려 있어요. 근데 만화를 보시면은 초점 풀리면 막 눈에 빛이 없는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만화적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진짜 눈에 빛 한 점 잡히지 않고 동공이 풀려 있고 눈에 내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돋아가지고 뭐지? 이러고 벙쪄가지고 있는데 고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제 고모 팔을 붙잡고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고모 나가! 빨리 와봐! 고모 나갈라 그래! 이러고 막 미친 듯이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놀래갖고 달려오신 거예요. 요리하다 말고. 네네. 그래서 둘이서 이게 붙잡는데 사람이 힘이 어찌나 센지 저는 이게 한 사람한테 나올 수 있는 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센 거예요. 예. 물론 제가 그때 당시 초딩이었고 할머니도 노인이셨겠지만 진짜 둘이서 질질 끌려나갔을 정도로 정말 힘이 세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 현관을 지나서 현관문 앞에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할머니 팔이 현관문 사이에 걸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잡고 있는데 갑자기 고모가 우뚝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셨나? 이러고 이제 둘 다 땡기다 말고 다 같이 이제 스탑 이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천천히 이제 저희 팔이 붙들린 상태로 슥 천천히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고는 미친 듯이 문을 닫으려고 문을 쾅쾅쾅쾅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팔이 물에 걸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팔이 어떻게 되셨겠어요. 그래서 고모는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저랑 할머니 떼어내려고 그냥 쾅쾅쾅쾅 이러고 계속 닫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몸에 힘이 풀려갖고 손을 놓으려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계속 붙잡고 계셨거든요. 붙잡고 있으면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람지야 잡아야 돼. 들여다 놔야 돼. 저 상태로 가면 너네 고모 죽을 수도 있어. 빨리 끌어당겨.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둘이서 이제 있는 힘껏 이렇게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모가 그대로 끌려 들어오시고 저희 집이 중문이 있었는데 이제 중문을 잠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문을 잠궈버리고 이제 할머니는 고모를 이제 소파에다 다시 앉히고 이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였는데 고모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막 진짜 나 나갈 거야 나가야 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니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일단 동생을 데리러 갔다가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이러고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모 우리 집에서 지금 편히 쉬고 계셔. 지금 곧 다 왔으니까 누나 집 가면은 엄마 볼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고모가 이제 제 동생을 딱 보더니 이제 보통 자기 아들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렇죠. 예, 근데 동생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일단 다가오는 폼이 예사롭지 않으세요. 일단 어떤데? 몸이 힘이 없이 진짜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오세요. 막 진짜 이렇게 막 질질 천천히 끌고 오시면서 제 동생이랑 제 앞에 서서 갑자기 이제 동생한테 폭력을 좀 심하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진 않을게요. 네, 저는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동생을 끌어당겨서 이제 방 들어가 있어. 근데 동생은 무서워서 이제 제 옆에만 있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 안 들어갈래 이러고 있고 이제 고모는 계속 저희를 막 이렇게 가해를 하려고 막 하시니까 이제 할머니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소파에 있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방 들어가 너네 빨리 들어가 이러고 저희 이제 밀어가지고 제 방으로 들여보내고 고모를 붙잡고 말리시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딱 상황이 종료가 될 줄 알았는데 문을 닫고 있던 상황에서 고모가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악마 같은 놈들, 사람 행세하지 말라고. 니네 같은 애들은 다 나가 죽어야 돼. 너네는 내 조카도 아니고 너네 내 아들도 아니야. 너넨 다 가짜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알 수 없는 말로 막 중얼중얼 하세요. 그게 막 어느 나라 말도 아니고 진짜 막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도 막 중얼중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동생 앞에서는 되게 늠름한 척 괜찮다고 했는데 진짜 입을 둘러쓰고 진짜 엄청 울었었거든요. 이 사건이 제일 먼저 이제 고모의 빙의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됐던 사건이었고, 예. 이 이야기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그대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셨다가 이제 병원 말에서는 조현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후 한 두세 달간은 진짜 정말 이제 병원 들어가시고 아무 일은 없었는데 그 들어가시는 동안 제가 진짜 꿈이란 꿈은 다 꿨어요. 진짜 이상한 꿈을 정말 많이 꿨는데 이제 몇 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모가 제 방 창문에 이렇게 약간 거미처럼 매달려가지고 이제 창문에 이렇게 얼굴을 밀착한 상태에서 눈만 돌려갖고 제가 있는 침대 쪽을 바라보고 계세요. 밖에서. 그러면서 막 속삭이시는 거예요. 넌 나가면 죽을 거야. 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못 죽여도 내가 일상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숨 넘어가듯이 웃으시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그런 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작은 고모의 남편분 이제 작은 고모부가 꿈에서 나왔는데 작은 고모부가 막 살려달라고 저를 붙잡고 물면서 이제
창문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꿈을 꿨어요. 놀라가지고 내려갔는데 고모부가 멀리서 봤을 때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입을 뻥긋뻥긋뻥긋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나? 이러고 이렇게 달려가서 고모부가 말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데도 무슨 말은 계속 하고 계시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모부가 갑자기 눈동자를 이렇게 굴리시더니 이렇게 띄우셨던 창문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집. 예. 그래서 딱 뒤를 돌아봐서 이제 저희 집 창문을 봤더니 작은 고모가 그 위에 서서 입만 거꾸로 돼 있는 상태로 웃고 계셨어요. 근데 그 상태로 이제 한 손으로는 창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창문 위에서 저희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고모랑 관련된 꿈을 지속적으로 계속 꾸니까 이제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주먹 크기만한 하얀 철에다가 무슨 말린 콩 그런 걸 담아가지고 이제 제 방문에다 매달아 놓으니까 좀 꿈을 안 꾸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한 6, 7개월은 정말 아무 일 없이 흐르게 되고 이제 작은 고모가 퇴원을 하시고 이제 다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약을 좀 세게 받아요. 그래서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 센 약을 주시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뭐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허공만 바라보고 계시고 저희 집에서 이제 병원 측도 뭐 몇 달간은 별일이 없었고 이러니까 이제 뭐 호전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약을 조금씩 줄여 나가자 이래서 이제 약을 좀 약하게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셨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몇 달을 계속 나가시는데 늦게 들어오고 막 하지도 않던 막 알바를 하신다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뭐지? 이러고 저희 가족이 이상해서 이제 뒤를 캐보니까 고모가 이제 사이비에 들어가셔서 예. 네, 거기에서 몇 년간 이제 다니고 있던 거죠. 몰래? 네, 눈 풀린 상태로 막 돌아다니면 솔직히 사이비 표적되기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걔네가 막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정신일 때 이야기를 들은 건데 이제 사이비 측에서 그랬대요, 고모한테. 우리 정식적으로 나라에 등록돼 있는 불교고 너가 치성 드리면 너 병 다 낫게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신한테 늘 기도하러 오면 병도 나을 수 있고 내가 딱 보니까 너네 집안 조상들이 너네 가족한테 화가 나 있네. 그러면은 우리한테 와서 치성 드리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 너 가족들한테 피해 주기 싫잖아. 이러고 막 꼬들긴 거예요, 고모를. 아이고, 예. 그러니까 고모 입장은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넘어가신 거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 진짜 여러 일이 있었는데 뭐 몇 개만 얘기하면 이제 고모가 모은 돈들 다 이제 가져가시고 네, 동생 불러가지고 막 잡일시키고 막 거기서 뭐 구판도 벌였대요. 막 뭐 3,000배다 이래가지고 막 무슨 고모 앞에 세워놓고 막 미친 듯이 머리 박으면서 절하고 근데 그때 이제 고모가 그러는 걸 저희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거기를 뒤집어 엎으려고 신당을 찾아갔는데 저도 그때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웨딩홀 같은 곳에서 이제 다니고 계셨는데 웨딩홀 안에 사이비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진짜 몇백 명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모가 거기 있는 걸 들켰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난리 치다가 이제 어떻게 법정 싸움까지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이제 고모를 빼왔는데 이제 못 가잖아요. 그 사이비를 이제 못 가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점점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사이비 얘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8년간의 이야기를 좀 압축시킨 거고 이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로 이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점점 증세가 악화되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예전처럼 막 폭력을 쓰시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자꾸 막 소름 돋는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개만 꼽아보자면 한 새벽 2시, 3시쯤에 나와서 현관문을 열고 문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속 몇 시간째 중얼거리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계속하면서 웃고 떠들고 정색하고 정말 이런 게 많았고
자고 있다가 느낌이 쎄해서 눈 뜨면 고모가 제 머리 위에서 멍하니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 실제로? 네, 실제로 이런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고요. 진짜 아예 다른 인격인 사람처럼 막 어느 때는 막 애처럼 구시다가 어느 때는 말이 많아지시고 또 어느 때는 말없이 사람만 째려보다가 막 진짜 여러 인격이 나오는 느낌? 그래서 막 집에서 계속 혼자서 구석에 그렇게 계셨다가 또 가끔씩은 고모 본인 인격이 나오실 때가 있었는데 이제 고모 자아는 진짜 나오는 게 5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으면 이제 고모가 이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제 막 목소리가 덜덜 떨리세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막 우시면서 내가 미안하다 람쥐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갖고 너한테 자꾸 피해를 끼친다.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러면은 저도 좀 되게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렇지. 네, 아프기도 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좀 고모를 좀 어린 나이에 증오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어릴 때 고모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었고 이런저런 좀 심한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증세가 이전보다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계시던 상태였고 이제 고모가 이제 계속해서 정신병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계시던 상황에서 고모가 이제 어느 날 퇴원을 하셨을 때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가위를 정말 심하게 지속적으로 눌렸던 게 있는데 네, 그게 어떤 꿈이었냐면 이제 꿈에서 고모가 주무시는 방에 어떤 여자가 고모 앞을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글동글 맴돌아요. 근데 그 여자가 전체적으로 되게 푸른빛을 돌고 있고 이제 온몸이 흘러내리고 약간 굳은 촛농처럼 몸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있어야 할 곳은 없고 턱뼈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이제 약간 촛농처럼 전체적으로 생겼는데 이제 애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제가 거실에 있었거든요, 꿈에서. 거실에서 이제 고모 방을 보는 시점이었는데 이제 고모 앞에 맴돌다가 제가 있는 쪽을 슥 봐요. 그때부터는 막 가위 눌린 것처럼 막 진짜 온몸이 추워지면서 막 털이 곤두서는 느낌? 진짜 냉장고에 있는 것처럼 막 뒤통수 아래가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안 움직여요. 그 상태로 막 귀에서는 막 삐 이명이 계속 울리고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가위를 깨려면 이제 주먹 꽉 쥐고 꿈이다 이건 꿈이다 이러면 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먹을 진짜 꽉 쥐고 눈을 감고 이건 꿈이야 이러고 계속 외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약간 귀신이 막 본인 행동을 하는 걸 반대로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꿈에 나오는 귀신은 이제 귀신의 본연의 목소리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턱뼈가 없다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갑자기 하고 천천히 벌려요. 천천히 벌리다가 진짜 입은 뻥긋 안 하는데 그냥 입은 벌리고만 있는데 무슨 라디오처럼 거기서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꿈이야가 역재생된 소리 약간 그런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상태로 계속 그렇게 꿈이다 이래도 꿈은 안 깨지 가위도 눌리는 거 풀리지도 않지 진짜 온몸을 부들부들대면서 핸드폰 진동 오는 것처럼 벌벌벌 떨고 나서야 가위가 깼어요. 이제 이 상태로 제가 진짜 계속 이렇게 꿈을 지속적으로 몇 달 내내 꾸고 심적으로 너무 무서우니까 저는 저대로 지쳐가고 집에 가기도 싫고 멘탈이 정말 많이 갈려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결정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 다녀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이제 저보고 잘 다녀왔어 람쥐야 이렇게 물어봐서 오늘은 학교에서 안 힘들었어 이러길래 뭐 그냥 학교 생활도 힘들고 집안도 너무 암울하니까 그냥 할머니한테 조금 힘들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갔는데 씻고 이제 이빨을 닦고 있는데 누가 제 등 뒤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람쥐야 이러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헛것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등 뒤에 있던 목소리가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의문의 목소리가 너 내가 죽여버린다고 했잖아. 내가 죽인다고 했지? 봐라 잘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끝나고 몇 초도 안 돼서 할머니가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람지야, 람지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람지야! 이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제 칫솔을 집어 던지고 문을 여니까 고모가 저를 보면서 한 손에는 좀 좋지 못한 물건을 들고 계시고 근데 너가 나 때문에 뭐가 힘들었어? 다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하시면서 저를 보면서 그대로 안 좋은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도 그때 있었거든요. 이제 동생한테는 이제 야, 너 방 들어가. 문 닫고 방 들어가 있어. 이러고 이제 말하고 이제 고모는 이제 저랑 할머니가 진짜 어떻게든 뜯어 말려가지고 할머니가 물건 뺏고 저는 이제 말리던 손을 놓고 진짜 벙쪄서 멍하니 고모랑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이제 고모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시고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뭐 얼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울음도 안 나오고 진짜 살면서 그렇게나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처음 봐가지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나 동생이나.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제가 좀 트라우마도 심하고 이제 특정 색상이 들어간 걸 아예 보지도 못했고 고모가 병원을 가신 뒤로부터는 이제 당분간 입원을 하셨는데 진짜 가위를 계속해서 눌렸었고 그 여자가 저를 계속 누르고 있는 가위를 진짜 지속적으로 껐었고 제가 원래는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제가 약간 듣지 못할 소리들을 종종 듣게 되고 약간 터기운을 받는 체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터가 좋지 못한 곳에 가면은 종종 빙의가 되려는 증세가 꽤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사건 이후로 갑자기 그렇게 들리기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이제 저한테는 영향이 없던 게 저한테 영향이 오게 됐고 아직까지도 그 색세가 남아있고 이게 남아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건지 아니면 의학적인 증세인 건지. 그래서 일단 고모는 그 사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할머니랑 저는 이거 무조건 구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정말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진행 자체를 아예 시키지를 못했고 이제 병원을 그냥 입원 퇴원 이걸 그냥 계속 반복 중이시고 4년 내내 이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람지님,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님과 이제 람지님께서는 또 직접적으로 겪다 보니까 느낌이 오실 텐데 할머님은 이제 원래 무당을 하시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거는 빙의가 확실하고 귀신이 안에 있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하셨을까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셨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너한테 굳이 얘기해봤자 도움 될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후에 말씀을 해주셨지 그때는 그냥 최대한 말을 아끼셨어요. 그러면 람지님께서 겪으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조현병일지 빙의일지 어디 쪽이 좀 무게가 더 실리나요? 저는 일단 고모 같은 케이스의 조현병 환자가 진짜 조현병 환자인지 빙의 환자인지 구분이 진짜 아예 안 가더라고요. 방금 사건이 있던 뒤로 대략 3년 반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지만 병이 나으실 기미도 아예 안 보이시고 아직까지도 그대로세요. 근데 진짜 사람이 진짜 빈 껍데기만 남는다면은 진짜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도 있거든요. 고모님께서 이렇게 되실 이유가 있었을까? 다른 가족분들 말고 왜 고모님만 이렇게 뭔가 고통을 받으실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시겠죠? 네, 저도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터기운을 느끼신다. 그리고 람진님마저도 빙의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일단은 제가 약간 좀 뭐 귀신을 조금씩 이렇게 기운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터가 안 좋은 곳에 가거나 뭐 폐가 아니면은 뭐 좀 기운이 좀 안 좋은 곳에 가면 약간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온몸에 막 세포가 떨리는 게 느껴지고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아파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상한 기운을 느끼면 왼쪽 입꼬리가 이렇게 경련하듯이 올라가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진짜 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곳에 갈수록 제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게 제 입 안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쭉 찢어 올리는 것 같이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이게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소를 이동해서 좀 괜찮은 곳에 간다 싶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예,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으로 못 보니까 이게 몸으로 네. 탄다거나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네요, 지금. 네, 차라리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무당을 찾아가던 할 텐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일부분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일부분이죠. 그러면 그 고모님이 했던 말 중에 이야기 안 하셨던 그런 소름 돋는 내용의 말들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소름 돋는 말들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네, 제가 뺐고요. 근데 행동들이 진짜 좀 소름 돋는 게 정말 많았죠. 어떤 행동들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저희 아빠가 잠그고 자시는데 저희 아빠 방에 서가지고 저녁에 머리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받고 계신다던가 예. 아니면은 진짜 방마다 이렇게 똑똑똑똑똑똑똑 노크하고 다니고 밤에? 네. 저희가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진짜 고양이가 고모만 보면 그렇게 하악질을 했어요.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네,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고양이가 싫어하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와 빙의 이거는 솔직히 한 끗 차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진짜로 그런 병적으로 볼 것이냐 이거를 뭐 빙의 현상 혹은 귀신 들림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이거가 참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니까요. 람쥐님도 오늘 또 이야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셨고 이야기를 듣는 내내 뭔가 너무 상상도 잘 됐고 너무 긴박했어요. 너무 긴박했던 그때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또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빙의와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질환에서 이 사이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뭐 내 가족이 그렇다던가 아니면 나도 똑같은 비슷한 현상을 겪으셨던 적이 있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들 힘내시고 끝까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